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휴일이 많은 연말이면 가족분들과 산책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런데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이 산책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길치공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치공원 처음 네. 들어보는데 그 길치공원의 길치가 네. 우리가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뜻하는 길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디입니까? 바로 가양 비례공원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비례동과 추동을 넘어가는 그 고개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그 고개가 워낙 길고 길이 질퍽질퍽해서 길치질티 고개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신기한 이름의 유래네요. 네. 또 대덕구에는요, 회덕향교도 있고요, 개족산성도 있고 또 금강 로하스 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산책 명소들이 있는데 올 겨울에 가족분들하고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 지역에는 이 대기의 질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의 날씨 어떨까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현재 세종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차례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우리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천안과 세종 4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3도, 보령 5도, 서천 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후부터 높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니까요.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눈과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대전 도심과 가까운 대덕구의 명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 대청 로하스 공원은 눈 쌓인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올겨울은 눈이 정말 귀한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눈이 온 날은 단 하루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요, 이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눈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올해 남은 기간에도 혹시나 이 제주도에 눈이 오지 않는다면 61년 만에 12월에 단 하루도 눈이 오지 않는 기록을 남긴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또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건 내년 1월 중순까지 눈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눈이 이렇게 귀한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 겨울이 되면은 뭐 아이들과 같이 썰매도 타고 이 눈 쌓인 것들로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것도 참 재밌고 추억이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아직은 잘 볼 수 없어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침 가족분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눈이 귀한 올해, 지난 겨울의 하얀 추억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스키장 간 사진, 눈썰매 탄 사진, 네. 또 눈사람 만든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날 따라와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떠나보는 이윤주 리포터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겨울에 눈 쌓인 하얀 추억을 떠올려 보면요.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크게 제 이름을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 하트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발자국이 남기고 싶어서요. 이렇게 콩콩콩콩 하면서 발자국을 남겨보곤 했어요. 말만 들어도 그 이윤주 리포터의 귀여운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세종시에 위치한 두 명소에 다녀왔는데요. 두 곳 모두 고단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휴식을 즐기러 지금 바로 세종시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평화로운 산천 초목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세월과 자연의 힘, 그리고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아름다운 휴식처로 거듭난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여러분, 오늘은요, 고단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힐링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10만 평 규모의 땅에 천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빼곡히 숲을 이루는 이곳은 일구는 즐거움으로 시작해 세월과 정성이 쌓여 탄생한 공간이라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목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와, 이 공기만 마셔도 상쾌해지고요. 나무들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 수목원은 어떤 곳이에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수목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록수가 많아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도 함께하기 때문에 되게 동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식물원. 특히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꽃내음이 퍼지는 열대식물원에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식물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데요. 마치 정글에 들어온 듯 크고 작은 꽃나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오, 이거 열매인데요, 열매? 네, 맞아요. 레몬입니다. 네. 폰데로사라는 레몬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어른 주먹 2개보다 더 커요, 지금. 아기 얼굴만한데 일반 레몬보다 한 7배, 10배 정도 강한데요. 요거는 그냥 드실 수는 없고 말려서 차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잘게 하셔서 청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몸에 아주 참 좋을 거예요. 커피나무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아, 커피나무예요? 와, 신기하다. 커피나무도 그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키우셔도 충분히 열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고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갓도단한 탱글탱글한 열매도 보고 나무도 보니까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동감이 있죠. 그러니까. 수목원을 둘러봤으니 이제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재물운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들. 겨울을 맞아 관람객을 반기던 오색 연못에서 실내 양식장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몇 마리예요, 지금? 500여 마리 정도 될 거예요. 500여 마리요? 이 수조에 있는 아이들만. 물이 꽁꽁 어는 겨울엔 비단잉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내 양식장을 만들어 관리한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잉어들을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으신 거네요. 겨울이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거의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온실로 오게 되면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먹이도 주고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비단잉어 먹이 주기 체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발자국 그리고 물결 아이들이 이동하는 물결에 따라서 그 진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와. 어머, 어떡해. 와, 진짜 멋있다. 먹이를 따라 오색 빛깔로 비단 물결을 일으키는 잉어들. 힘차게 물결을 가르며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몸은 추웠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잉어들이랑 또 밥도 줘보고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니까 또 활력도 생기고 생동감도 넘치고 추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비단잉어가 주는 좋은 기운을 가득 받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물이 있는 수목원의 상징, 가슴에 달을 품고 있는 멋쟁이, 반달가슴곰이 사는 반달곰 동산입니다. 곰들이라면 네. 지금 겨울잠 자야 될 때 아니에요? 아 맞죠. 겨울잠을 왜 잘까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먹기도 없고. 사육사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먹이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겨울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거죠. 반달가슴곰과의 산속
산속 깊은 곳에나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가까이 만날 수 이거는 있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요 친구들이 위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와 휴 어머 어떻게 먹었어 친구야 맛있게 먹어 우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온 가족들이 나들이 하시면 참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쌍유리 예술촌입니다. 행정도시 세종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연기군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는데요. 예술촌답게 마을 곳곳에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제 세종 신도시 오기 전에 그 신도심 쪽에서 주변에서 이제 흩어져서 작업하던 작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촌을 형성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6명의 작가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조각공원 끝자락에는 조각, 회화, 공예는 물론 사진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조각가 이태근, 서양화가 최희진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한 갤러리는 세종시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초대해 기획전 위주의 전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들에게는 작은 격려가 되고 세종 시민들에게는 힐링과 문화의 기회가 되는 공간이죠. 나무심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자연에서 얻는 위로가 크다 보니까 나무를 보고 제 나름대로 그 나무를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둥지에서 새가 날개를 젓고 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래치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의 흐름 같은 거를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밖에 하늘은 뭔가 좀 제 안에 있는 열정 같은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단순히 작품 전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예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갤러리. 함께하기에 더 즐거운 공간입니다. 야,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한테 오늘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한 곡씩 불러드리고 있어요. 제가 선물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네. 네. 포근한 갤러리 안에 울려 퍼지는 청명한 노랫소리 함께 감상하실까요? 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먼 새까지만 너만은 내게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연말 보내세요. 참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과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모인 곳 쌍유리 예술촌까지 자연과 하나 되어 조화를 이뤄가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세종에서의 호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겨울의 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수목원에서 거니는 느낌도 색다를 것 같고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차 한 잔 즐기는 여유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육사와 함께 동물과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 오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겨울 탐험 체험이 이 29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이 쌍유리 예술촌은 곳곳에 예술 작품도 많아서 그런지 이 마을 자체가 마치 설치 작품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의 작품처럼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이 쌍유리 예술촌은 한 달에 한 번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희진 작가의 나무 쉼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오셔도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고요. 야외에는 또 예쁜 조각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휴식 즐기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네. 네. 보면서 또 든 생각이 이 두 곳 모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실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이 겨울철에 가기에도 참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이 싱그러운 식물원과 또 귀여운 곰의 재롱을 볼 수 있는 이 식물원은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쌍유리 예술촌은 갤러리 중에서 월요일에만 휴관을 하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잘 참고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힐링할 수 있는 세종시의 명소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목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가리키는 말로 봉건시대 영주들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옷이나 곡물, 연장을 담아 농노들에게 선물하며 하루의 휴가를 주었던 전통에서 유래한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박싱데이, 2번 블랙 프라이데이, 3번 사이버 먼데이.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도 이러한 기념일이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선물을 주는 거니까 네. 예쁘게 포장해서 주면 좋잖아요. 어. 이런 박스에 담아서 예쁜 박스에 선물하지 담아서. 않았을까? 네. 네, 박스와 비슷한 어떤 네. 보기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박스를 풀어보는 언박싱도 유행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선물 상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박싱데이입니다. 박싱데이는 봉건시대 영주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에 농노들에게 하루 동안 휴가를 선사했던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온 유럽의 공휴일입니다. 휴가와 함께 박스에 식량이나 농기구, 의복 따위를 넣어주었던 데서 붙은 이름이고요. 영연방 국가에서 시작돼서 이후 여러 유럽 국가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매상들이 특별 할인 판매를 하는 날을 박싱데이, 또 박싱위크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생선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 하나로 살이 희고 부드러우며 살에 기름이 오르기 시작하는 이 겨울에 가장 맛있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도미, 2번 삼치, 3번 연어. 네,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네.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음치, 그럼 춤 잘 추세요? 아니요, 몸치, 혹시 박자 감각은? 없습니다. 박치, 저랑 똑같네요. 저희 둘 다 삼치입니다. 이야, 네. 세 가지가 다 부족할 수가 세 가지를 있네요. 다 네, 못해서. 세 가지를 다 못해서 삼치입니다. 삼치.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삼치입니다. 삼치는 농어묵 고등학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DHA가 풍부해 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고 치매 예방,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희고 부드러워 노인이나 아이들도 먹기 좋고요. 주로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해 먹습니다. 네, 참 힌트는 좋았는데 제 어떤 치부를 들킨 것 아니, 같아서 저랑 약간 같이, 부끄럽네요. 네. 그나저나 이 삼치는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겨울철 드시면 좋은데 다만 지방의 함량이 다소 높아서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네, 요즘 송년회다 신년회다 모임이 많을 때인데요. 이 세 번째 문제를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있고 네. 정지 기준도 있는데 오늘은 정지 기준이잖아요. 원래는 기존에는 0.05%였는데 더 강화됐다는 거. 오. 그렇다면 그 비율이 더 낮아졌겠죠. 네. 그럼 숫자가 5보다 더 낮은 아마 3이 맞을까요? 네. 맞지 않을까요? 저는 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주운전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 농도를 떠나서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그럼요. 운전을 하면 안 되죠. 네. 자, O일지 X일지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 소주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 사람이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잔이라도 네. 마셨을 때는 음주운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왔을 때 태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자연현상을 일컫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식, 2번 월식. 네. 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또 다들 맛있는 식사 하셨을 텐데 유식 씨는 저는 점심에 초밥 먹었어요. 초밥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드셨겠네요. 저는 양식을 먹었거든요. 우리 이은주 리포터는 한식, 양식, 저는 중식. 중이에요. 네. 네. 중식, 양식, 이것을 드셨네요. 아이고, 이것을 드셨군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초밥. 자,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일식입니다. 일식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천문 현상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의 시직경이 비슷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면이 거의 일치하면서 달이 태양의 앞쪽으로 지나면서 태양을 가릴 경우 관측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12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청양 칠갑산 천문대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특별 관측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네,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금상첨화, 2번 금지오겹, 3번 금이환양. 네, 마지막 문제라서 아마 문제를 보고 바로 맞히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출세하고 돌아온 사람은 땅땅땅땅, 네, 금이 그러면서. 땅땅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네. 환영받지 않을까요? 뭔가 그러니까요. 환영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기를 고르면 네. 고향으로 네. 돌아가는 문제를 잘 보셨으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금이환양입니다. 금이환양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출세해 고향을 찾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또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로 좋은 것 위에 더욱 좋은 것을 더한다는 뜻이고요. 금지오겹은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자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문제 함께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식욕을 돋구는 밥도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저는 뭐 간장게장, 또 뭐 젓갈류도 있지만 이 지글지글 구워내는 구이류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돼지고기나 생선까지 어떤 음식이든 구워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는 구이 요리 열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가 그이 못 보셨나요? 그이 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이
난데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뽀글이 기정 리포터. 아니 도대체 그이가 누구길래 이렇게도 애타게 찾고 있단 말이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입맛 도둑이야. 그이, 아니야, 그이 말고 구이. 입맛 살려주는 구이 맛집. 찾아가 보시죠. 어디 있어요, 구이. 입맛 도둑 그이의 정체는 바로 구이였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고 많다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불맛 아니겠어요? 지글지글 구워내 한 입 쓱 하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죠? 추위에 떨던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구이 삼총사의 뜨거운 각축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 보실까요? 밥도둑으로 소문난 첫 번째 구이의 정체는? 구이. 아, 맛있는 구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네. 이곳에 오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구이인가요? 어떤 구이? 네, 아주 맛있는 생선구이입니다. 오, 생선구이!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구이 열전의 주인공 생선구이. 황금빛 때깔 자랑하는 맛있는 생선구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신선한 재료, 신선한 생선이 필수. 아,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아주 그냥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는데. 아니, 사장님. 네. 근데 바쁘세요. 아니, 미리 구워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네. 왜 이렇게 바로바로 구우세요? 바로바로 구워가고 따끈할 때 드셔야지 맛이지. 구워서 식히면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은.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 오시면 바로바로 구워서 손님 사게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생선구이 맛을 위해서 네. 바로 네. 탑니다. 뒤집어 있어. 노릇노릇 구워낸 생선구이, 뽀얀 생선 살만 잘 발라 따끈한 밥 위에 얹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밥도둑 대령이요. 고소한 밥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짭조름한 맛의 하모니. 생선구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맛있나요? 네. 여기 이 집 생선이 쫀득쫀득하고 네. 간도 잘 배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맛있어요. 점수를 매게 되면 100점 만점에? 110점. 100점 만점에 110점. 고등어, 칼치, 가자미 등 그때그때 맛있는 생선만 모아 취향껏 즐겨보는 생선 모듬구이. 어머나 세상에, 무슨 구이를 이렇게 맛나게 드시나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오, 그래요? 이게 신선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살이 안 질 것 같아. 그렇죠. 냄새만 맡아도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해. 아,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구이가 상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요.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오동통하게 물오른 생선구이. 때론 부드럽게, 때론 촉촉하게 군침 절로 도는 마성의 매력. 이야,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 진짜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사실 좋아하시는 분 참 많으신데 손이 많이 가서 집에서 드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서는요 정말 다양한, 한 종류도 아니고 다양한 생선을 한 장에서, 한 상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튈까, 냄새 별까, 먹고 싶어도 망설여졌던 생선구이. 이제는 종류별로 골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의 매력 생선구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네. 이의 질세라 등판하는 두 번째 주인공. 여러분,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합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가를 또 굽고 계셨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는 어떤 구이집인가요? 저희 집은 돼지 생고기, 양념고기를 참숯에 맛있게 구워드리는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오, 이번엔 돼지고기 구이. 네, 맛있는 냄새가 벌써 코를 찌르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불맛 고기가 두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 삼겹살부터 항정살, 가브리살, 돼지 갈비까지 신선한 선홍빛 돼지고기에 먹기 좋게 칼집 송송 넣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집만의 맛의 비법 참숯 화로에 척 얹어주면 맛있는 돼지고기, 안심 등심 삼겹살, 갈비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이 돼지갈비는 개비처럼 그리고 여기 삼겹살은 배짱이처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손님들이 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드시라고 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오, 맛있는 고기 제대로 드시라고요. 네. 자꾸만 한 입, 두 입 멈출 줄 모르는 젓가락 행렬. 신선한 재료와 불맛이 만났으니 어찌 맛이 없으랴.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 그리고 맛있는 건 6류. 오, 빛깔 보십시오. 빛깔이 선홍빛. 신선함이 살아있네. 우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육질 좋은 돼지고기를 무려 숯불에 구워냈으니 육즙은 팡팡, 풍미는 가득. 불향에 한 번 반하고 지글지글 소리에 두 번. 구수한 맛에 헤어나올 수 없이 빠져든다, 빠져들어. 못 찾겠습니다. 다 익었죠? 네, 다 익었어요. 얼른 맛 한번 보세요. 맛 좀 볼까요? 네. 오, 야들야들 돼지고기. 쌈 위에 고기 얹고, 마늘 얹고, 된장에 후추 좀 얹고,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맛있죠? 정말 맛있죠? 우리 집 고기는 이 질 좋은 육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참숯에 굽기 때문에 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아주 감칠맛이 난답니다. 예, 딱 그 맛입니다. 설명 다 하셨네. 입안에 블랙홀이라도 달린 듯 그야말로 폭풍 흡입. 명불허전 삼겹살, 화로에 구워 인생고기 등극. 역시 불맛하면 숯불구이. 불맛하는 숯불구이. 숯불 화로구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이 열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운 팍팍 솟아나는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구이. 오, 여기입니다, 여기. 와, 가만. 이거 수족관인데 수족관이면 생선? 생선구이는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집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오, 세 번째 구이는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원기 보충의 끝판왕 민물 장어 구이. 장어하면 힘하면 장어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장어 준비 완료. 기운도 좋다. 아이고, 장어가 아주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팔뚝만해요. 네. 오, 이거 어디 장어예요? 저희 집 장어는 1kg에 2미 정도 되는 아주 쫄깃한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장어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고 네. 힘도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국내산 민물 장어입니다. 달라요. 일단 맛있는 건 재료부터 달라요. 그놈 힘 좋게 생겼네. 오동통하니 팔뚝만한 실한 녀석들로 골라 쫄깃하고 맛있게 초벌 구이 중. 부드럽지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민물장어의 매력. 힘도 힘이지만 부드럽게 녹는 맛 또한 일품.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장어 사묵지. 이거 뭐 쉬지 않고 드시네요. 네네, 맛있네요. 네.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 장어 좋아하십니까? 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몸이 좀 갈 때가 많은데 장어 한번 먹고 나면 며칠간은 든든합니다. 먹고 나면 네, 든든하고 막 뭐 힘도 막 불끈 솟고 기분 탓인지 좋습니다. 장어는 힘하면 네. 장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은 단골이세요? 네, 단골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이유, 이 집만의 뭐 어떤 뭐 맛의 이 비결? 집이 좀 식감이 좋은 게 아무래도 좀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 되는 데가 사실 뭐 많지는 않거든요. 입안에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은 뽀얀 속살. 알싸한 생강으로 활용 점정 찍어주면 마파람의 개눈 감추듯 장어구이 순간 삭제. 게다가 장어는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등 몸에도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좋은 장어가 맛도 좋다.
힘의 끝판왕 구이의 끝판왕 장어구이 드시러 많이 오세요. 이리 굽고 저리 굽고 어떻게 구워도 맛있는 구이의 맛. 뭐니 해도 음식은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 지글지글 소리에 침샘 자극하는 냄새, 깔끔한 맛으로 출구 봉쇄, 찬바람에 얼어붙은 입맛까지 사르르 녹이는 무한 매력구이 열전.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보세요. 생선 모듬구이, 돼지고기 화로구이, 거기에 장어구이까지. 모름지기 음식은 구워야 제맛이죠. 구이가 기가 막히네. 네, 대표 보양식인 이 장어구이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네. 또 삼겹살, 항정살, 돼지갈비까지 이 참숯 하루에 구우니까 더욱더 맛있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요. 또 돼지갈비는 부지런하게 구워야 되고요. 삼겹살은 배짱이처럼 여유롭게 구워라는 거 또 하나 배워가고 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까지 오늘 점심은 구이 드시는 거 좋겠네요. 네, 저는 생선구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포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 포항에 가시면요, 겨울 여행 중에 특별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또 가득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구룡포에 가시면요, 맛있는 과메기도 있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핫플레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확실히 직접 와서 보니까 드라마에서 봤었던 장면들이 속속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연인들끼리 추억을 만들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의 감성과 어촌마을의 정겨운 풍경,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핫플레이스까지 청명한 바다와 하늘이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는 구룡포의 겨울로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여행지 구룡포의 겨울바다를 찾았습니다. 태균 씨 구룡포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해돋이 보러 왔다가 돌아갈 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일할 때 말고는 제대로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구룡포 여행할 건데 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첫 여행인 만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유명한 촬영지 동백꽃 촬영지 가서 저만의 아주 아리따고 착한 동백이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실 거죠 오늘? 네, 가야죠. 꼭 가실 거죠? 예. 가시죠. 겨울이면 볼거리도 먹거리도 더 풍성해지는 구룡포. 이맘때 구룡포에 와서 과메기를 지나칠 수 없죠. 포항의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과메기일 것 같은데요. 저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만 과메기를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먹을 생각까지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같이 가시죠. 요즘 구룡포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 탓에 과메기를 말리고 손질하느라 무척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과메기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과메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말리는 거군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과메기가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조금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편인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영양은 태양의 영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풍 영양.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색깔이나 맛이 네. 조금 바뀌기도 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빨갛게 나온 날이 있고 어느 네. 약간 조금은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빨간색이라고 약간 검정색이라고 이게 네. 청어가 꽁치가 이게 맛있다. 그거는 선별하기는 힘듭니다. 신선한 거랑도 다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잘 마른 과메기는 껍질을 벗기는 1차 손질 과정을 거치고 먹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저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이 왔습니다. 해풍에 직접 말린 과메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보던 과메기랑 좀 다릅니다. 네. 그게 윤기인 것 같아요. 이 촉촉함이 남다른 것 같은데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자연산 햇빛으로 말린
해풍에 말린 과메기이기 때문에. 자연산. 네. 혹시 좀 맛있게 먹는 비법 같은 전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이요? 네, 네. 기대됩니다. 일단 배추하고요, 김, 네. 그다음에 미역, 그다음에 각종 야채들, 고추, 마늘, 쪽파, 그다음에 과메기, 핵심인 과메기를. 신선한 과메기가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덕장에서 바로 먹는 과메기는 정말 그 촉촉함과 고소함이 남다르더라고요. 반할만한 맛이었습니다. 신선한 게 들어가니까 입안에서도 맛있다는 게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뭘까요? 김치는 이제 요 야채랑 같이 먹을 경우도 있고요. 네. 김치랑 과메기랑 따로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맛도 색다른 맛입니다. 반찬이 아니라 그냥 김치랑 김치랑 과메기만 따로 이렇게 드는데요. 구룡포 사람들은 배추김치에 과메기를 싸먹기도 하는데요. 김장김치의 보쌈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맛이더라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늘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다릅니다. 맛이 일단 기가 막히고요. 아주 촉촉하게 맛있습니다. 이제 구룡포 겨울바다의 낭만을 본격적으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구룡포에는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유리가 있는 카페도 있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해안 둘레길도 있습니다. 겨울바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룡포에도 주상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정리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모양으로 유명한데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으니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상생의 손이 기다리는 호미곶 역시 구룡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해파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겨울바다의 차고 맑은 기운을 듬뿍 담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면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근사한 카페가 아주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체로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구룡포는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무대가 바로 이곳 구룡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이곳도 핫플이 됐습니다. 공효진, 강한을 주연의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이 드라마 주인공들의 주 생활 공간이자 명장면들이 모두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덕분에 드라마를 아끼던 시청자들의 발길이 구룡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돌계단입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앉아있던 곳인데요. 그런데 동백이가 없네요. 혹시 이 CG 처리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앉아만이라도 보겠습니다. 드라마 포스터의 촬영 장소이자 구룡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계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커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그 틈에서 저는 또 살짝 외로워졌습니다.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 바로 극중 동백이가 운영했던 식당 까멜리아인데요. 저 인파 속에 저도 한번 줄을 서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의 그 유명한 까멜리아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까멜리아라는 간판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까멜리아의 원래 이름은 문화마실입니다. 구룡포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층은 찻집과 체험 공간, 2층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까멜리아 해서 진짜 까멜리아인 줄 알고 왔다가 조금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드라마랑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외부는요 촬영 세트장으로 이용됐고 네. 내부는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온 건가요? 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요. 문화 체험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에는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요. 매듭 공예도 있고요. 화가자 수업도 있고 소떼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즌에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까멜리아 팔찌, 동백 팔찌도 이루어지고 있죠. 추운 몸도 녹여갈 겸 만들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직접 쓴 글자와 예쁜 동백꽃이 새겨진 열쇠고리였는데요. 저의 작품 기대되시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글씨밖에 안 적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까지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백이 찾으러, 저만의 동백이 찾으러 왔는데 오늘 동백이 못 찾더라도 소중한 추억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한 구룡포 겨울여행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도 구룡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맘때 구룡포 하면은 저 해풍에 말린 과메기가 정말 유명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직접 가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또 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메기의 바다에 그리고 핫플레이스까지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여행지로 구룡포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날 축적된 미세먼지의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현재 세종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한 차례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우리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오겠는데요. 강수량은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천안 4도, 세종 4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4도, 부여 5도, 서천 6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눈과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은 대전 기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눈이 귀한 올해, 지난 겨울의 하얀 추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144번님, 작년에는 눈이 펑펑 내렸는데 올해는 눈이 거의 안 와서 조금은 아쉽네요. 네. 내년 겨울에는 눈이 펑펑 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눈사람 너무 귀엽게 만드셨네요. 네, 겨울에는 한 번쯤 만들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네. 6693번님, 요즘 하얀 눈 구경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큰 눈사람 만들어 본 지가 언제인지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저도 기대해보게 되는데 네. 아이보다 큰 눈사람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1369번님, 작년 겨울 휴가 때 해외여행 가서 만난 설경입니다. 올해는 정말 눈 구경하기가 힘드네요. 어제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려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실망만 했답니다. 이번 주말에 눈 구경하러 스키장에 다녀오려고요. 스키장에 가서라도 이렇게 네. 눈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럼요.
1819번님, 지난 겨울 눈썰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어요. 앞으로 겨울엔 눈썰매를 실컷 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딸들. 올해도 눈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또 아이들은 이 소복이 쌓인 눈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좋아했었는데 참 예쁩니다. 예쁜 딸들. 네. 7284번님, 아직 아무도 안 밟은 하얀 눈 위를 처음으로 밟기 전의 순간은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 위를 뽀득뽀득 와, 밟아보고 싶네요. 그 뽀득뽀득 소리 나는 소리도 거 다 좋고요. 공감하시죠? 네. 얼마나 좋을까요? 0780번님, 작년 겨울에 시어머님 모시고 청양 알프스 마을 눈꽃 축제 보러 갔었는데요. 눈과 얼음으로 덮인 세상이 아름다웠죠. 이번 겨울은 눈을 볼 수가 없네요. 네, 눈꽃 축제 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침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눈 사진들로 눈호강했는데요.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부분일식 관측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시민 천문대에서 열립니다. 2019 명불허전 심판굿 신명 판타지 굿이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년 육군 창작 뮤지컬 귀환이 내일부터 29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이어집니다.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가 12월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이어지고요. 2019 천안예술의 전당 송년음악회가 28일 오후 5시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내년 2월 16일까지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개발 계획으로 허물어져 버린 목동 탐지구의 옛 모습까지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한방으로 다스리는 간 건강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에는 우리의 간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간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간에 독소가 쌓이는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인지, 간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지 내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